애들아,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해준 건 단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거야. 너희 사정도 뻔히 하니까 도와주려 했던 거고. 그런데 너네들 행동은 어땠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내가 입원했을 때 어떻게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니? 그때 느꼈다. 자식놈들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걸. 아니, 어머니, 누가 들으면 남이 자식 도와주는 줄 알겠어요? 할머니가 돼서 손주 좀 봐주는 게 얼마나 대수라고 생색을 내세요? 생색?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너네들 눈엔 내가 생색 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됐다. 말하는 것도 입 아프구나. 앞으로 가정부가 필요하거든. 남들한테 돈 주고 일 시키거라. 난 이제 못한다. 아니, 안 할 거다. 자식들이 저를 그저 가정부처럼 여긴다는 걸 깨달은 건 제가 교통사고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67살의 나이에 겪은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고는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는지도 모르네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늘 최고의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들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보냈고 남들처럼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지만 아이들 학비만큼은 제때 냈죠.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큰아들이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그날을 아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엄마, 덕분에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고생이 보답받는 기분이었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청소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허리 아파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빨리 커서 돈 벌게요. 그때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저는 마침내 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큰 며느리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맡기면서도 저는 이때라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부부 동반으로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지만 즐거웠고 며느리가 저를 믿고 의지한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그래, 나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거라. 작은 며느리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김치가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김장한 거 좀 주세요. 제가 담그는 밑반찬들을 좋아한다며 칭찬도 많이 해줬죠. 그때만 해도 저는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평소 연락도 자주 없던 터라 이렇게라도 찾아주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요구들이 쏟아졌고, 그것들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어갔죠. 어머니, 이번 이사 때 집 좀 봐주세요. 짐 정리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 내일 애기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제가 급한 회의가 생겼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애들 봐주실 수 있죠? 매번 전화할 때마다 뭔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제 안부를 물어보는 건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뿐이었어요. 제가 피곤한지 아픈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큰 며느리가 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애들은 봐주실 수 있으시죠? 허리가 아파서 이번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구나. 에이. 어머니도 참, 나이 들면 몸성한 데가 없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여기저기 쓰시고. 아픈데도 잘 참고 살잖아요, 어머님. 이제는 손주를 봐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것처럼 말을 하는 며느리는 제가 아프다는 걸 걱정하기는커녕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하면서 압박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혔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손주들에게 미안할 것 같아서였죠. 그때는 제가 봐도 제 모습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홀린 듯이 자식들 부탁을 다 들어준 것 같아요. 작은 아들 부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엄마, 형네는 도와주시면서 왜 저희한텐 인색하세요?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 근데 엄마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그니까 엄마는 예전부터 형만 도와주셨어요. 제 부탁은 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큰아들네와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하듯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마치 제가 두 집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할 무언가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 말에 저는 2주간 입원해야 했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두 아들에게 연락했을 때 저는 그들이 적어도 걱정이라도 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그래요,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첫째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다음 주에나 한번 찾아뵐 수 있겠네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옆에 입원한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과일도 가져오고 반찬도 싸와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할머니의 손주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간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처지를 깊이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자식들이 매일 찾아오다니. 복 받으셨네요, 할머니. 부럽습니다. 할머니, 자식분들은 안 오시나요? 옆병실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죠. 바빠서요. 다들 바쁘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근데 혹시 자식들이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진 않나요?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정확히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맞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많이 서운하시죠? 영임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제가요, 자식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김치도 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이사도 도와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추네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요. 영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했어요. 너무 자식들 뜻대로 다 해주면 그래요. 귀한 줄 모르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기 같지가 않네요. 그래도 보니까 자식들 매일 찾아오던데. 옛날에 그러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할머니도 이제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란 게 없으면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입원실에서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저는 영임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큰아들 결혼식 때 신혼집 구해줬던 일. 작은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했던 날들. 그 모든 희생이 지금에 와서는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자식들을 위해 젊은 시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포기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렇게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울린 건 큰며느리의 전화였어요.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순간 영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늘 그래, 알았어. 라고 답했던 제가 이번에는 달랐죠. 미안하구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손주는 못 봐줄 것 같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네? 어머니. 그동안은 항상 봐주셨잖아요. 그래, 그동안은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못하겠어. 나도 이제 내 몸 돌보면서 살아야겠다. 어머니, 혹시 입원하셨을 때 못 찾아뵈서 삐지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날 저녁 큰아들이 퇴근길에 들렀어요. 평소였다면 반가워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도 제 마음은 닫혀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 손주 못 봐주신다면서요? 와이프한테 얘기 들었는데. 왜 내가 손주 못 본다고 하니까 서운하던.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희가 걱정돼서요. 걱정? 내가 입원해 있을 때는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언제부터 지 엄마 걱정했다고 그러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을 피하는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잘못을 하고 들킨 것처럼 보였죠. 엄마,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바빠서. 그래, 늘 바쁘지. 너희 편할 때만 찾는 게 엄마지. 근데 이제는 나도 바빠.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며칠 뒤에는 작은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홍삼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몸보신하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맙다만 이런 걸 사올 돈이 있으면 그동안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그랬니? 작은 며느리가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아참, 어머니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반찬 좀 가져가도 되죠?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반찬이 다 떨어져서 배달로 먹고 있지 뭐예요, 호호. 며느라, 이제부터 반찬 같은 건 직접 해 먹거나 시장에서 사 먹도록 하거라. 내가 너희 집안일 해주고 반찬 주는 식모는 아니잖니?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부려먹는 줄 알겠어요. 그 후로 두 아들 내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달래듯이, 나중에는 화를 내듯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엄마, 제발 예전처럼만 해주세요. 어머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많이 울어요. 애들아,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해준 건 단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거야. 너희 사정도 뻔히 하니까 도와주려 했던 거고. 그런데 너네들 행동은 어땠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내가 입원했을 때. 어떻게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니? 그때 느꼈다. 자식놈들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걸. 아니, 어머니, 누가 들으면 남이 자식 도와주는 줄 알겠어요? 할머니가 돼서 손주 좀 봐주는 게 얼마나 대수라고 생색을 내세요? 생색?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너네들 눈엔 내가 생색 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됐다. 말하는 것도 입 아프구나. 앞으로 가정부가 필요하거든. 남들한테 돈 주고 일 시키거라. 제 말을 들은 첫째, 둘째 며느리는 황당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바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고마워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자식들 부탁을 안 들어주니 시간이 점차 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배우고 싶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붓을 잡았죠. 처음에는 손도 떨리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니 차츰 나아져갔어요. 어머니, 감각이 있으시네요. 붙잡는 자세가 아주 좋으세요.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누군가가 저를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학생으로 봐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요가 수업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자세 하나 제대로 못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져서 발걸음도 가벼워져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죠.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수업 후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다들 저처럼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분들이에요. 저는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꿈은 꿈도 못 꿨어요. 맞아요. 할머니들 이제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우리를 위해 산 적은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고 이제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죠.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세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니 반찬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애들 때문에 모임도 한 번 못 나가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한 사람이시라는 걸.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고맙다. 하지만 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거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가끔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시죠?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자식들은 아직도 가끔 전화를 걸어와 저를 설득하려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조건을 내걸어요. 너희가 정말 변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주고 내 생일에 축하해주고 명절에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봐라.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급하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제야 찾은 제 인생이니까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저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답니다. 문화센터 생활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근데 난 지금 밖에 있으니까 카페에서 보자. 그렇게 찾아간 한 카페,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장도 잦아지고. 이미 눈치챘죠. 또다시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일 거라고. 애들 돌봐달란 얘기구나. 네. 혹시 가능하시면? 시간당 15,000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가사 도우미 시급이 그 정도던데. 내가 공짜로 봐줄 때는 지났어. 이제 제대로 하자고. 계약서도 쓰고. 어머니, 왜 비싸다고 느끼니? 그럼 다른 도우미를 구하거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 정도면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애들한테도 좋죠.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보미 일은 제법 괜찮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죠.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부당한 요구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어요. 엄마, 형네만 도와주시고. 저희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조건은 똑같아. 시간 딱 15,000원 계약서 작성. 어때? 처음에는 황당해하던 자식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죠. 돈을 지불하니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제 시간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내일 3시부터 6시까지 부탁드려요. 알겠어. 그전엔 내가 수업이 있으니까. 늦지 않게 와서 데려가고. 이제는 제 삶이 우선이에요. 미리 예약해서 일정을 잡지 않으면 절대 손주를 봐주지 않았죠. 자식들도 그걸 알고 미리미리 스케줄을 조율하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명절에도 더 이상 자식들을 집에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는 지쳤거든요. 매번 자식들이 오면 음식도 해야 되고 가고 나면 어질러진 집도 치워야 하고. 올해 명절에는 제주도 가기로 했다. 친구들이랑. 엄마, 그래도 명절인데. 왜? 명절에 너희도 여행 많이 가잖아. 나도 이제 내 명절은 내 마음대로 보내고 싶어. 자식들은 처음엔 불평했지만 곧 적응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새 서예 배우신다고 하셨죠? 어떠세요? 좋아. 이번에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어. 정말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작은 아들도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엄마, 사진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이거 구두 정말 예뻐요. 그래? 이번에 선생님 추천으로 사진작가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야. 진짜요? 멋있네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가끔은 제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문화센터 사진 동아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자식들이 모두 찾아왔더라고요. 손주들 손을 잡고요. 할머니가 찍은 사진이야. 예쁘지? 우와, 할머니 대단하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뭉클하더라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관계. 제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관계예요. 요즘은 가끔 자식들이 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엄마, 저도 이제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자식들도 그런 저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밤마다 생각에 잠기곤 해요.
지난 날들 제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문득 옛 사진첩을 들춰봤어요.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사진이 나왔죠.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었는지 몰라요. 작은 아들이 대학교 합격했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밤새 붙잡고 울며 고마워하던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돈 받고 손주를 봐준다는 게 제가 너무 심했나요? 문화센터 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아니요, 언니. 그건 당연한 거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아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특히 처음에 자식들이 엄마는 이제 우리가 필요 없나 봐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제 삶을 위해 단호해야만 했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자식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손주들에게도 차가운 할머니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보기를 하다가 우연히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게 돼요. 하지만 전화를 걸어 과자 사왔으니 놀러 오렴. 이런 말도 쉽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어놓은 선이 어느새 제 마음까지 가두어 버린 건 아닐까요? 물론 지금의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자식들이 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제 시간과 삶을 인정해주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가끔 이 거리감이 너무 크지는 않나 싶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왜 안 오세요? 저희가 싫어진 거 아니죠? 손주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져요. 그래, 갈게 하고 쉽게 말하고 싶지만 한번 정한 규칙을 어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갈 수는 없었을까? 물론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일상도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했던 처사였을까요? 여러분은 자식들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식과 어떻게 지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그럼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